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그러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일단 헌법재판관을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3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그 뒤에 탄핵이 된 뒤에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2명이 임명된 그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위반이라고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판관 5명이 이건 위헌 위법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위헌 위법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김 전 대변인께서는 이 엇갈리는 지점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 5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은 했는데 이것이 과연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을 파면에 이르기까지 할 정도의 중대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한 것이고 유일하게 한 분 김복형 재판관께서는 이것을 기각의 의견으로 냈는데 이 기각의 의견을 들여다보면 이 김복형 그 재판관께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인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즉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상당한 기간 소위 얘기해서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신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지금 12월 26일 날 국회에서 3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동의를 했는데 12월 27일 날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이 소추가 됐기 때문에 불과 하루밖에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법률에 위반이 안 된다, 기각의 사유다 이렇게 봤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3주의 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 이것하고는 좀 약간 다른 경우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물론 김복형 재판관 1인이 지금 낸 의견이긴 하지만 지금 선출권이냐, 즉 이제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선출권이냐 아니면 구성권이냐 이거 갖고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김복형 재판관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상당한 기간이 왜 필요하느냐? 그 전에 어떻게 얘기했냐면 국회 선출 재판관일지라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 또는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검토해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거든요. 주어가 누구죠?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 이건 어떤 뜻이냐? 국회에게 선출권만 있지 그 다음에 검토해야 된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시간은 뭐에 대한 시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즉 대통령의 임명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1인 의견이지만 김복형 재판관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설치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만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최상목 권한대행에도 적용이 되는 쟁점이죠. 민주당은 그것 때문에 탄핵안 발의도 한 거니까요. 여기 보면 위헌 위법이다,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위법이다라고 한 5명의 재판관이 있는데 이 중에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민 4명이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입니다. 위헌 위법은 맞는데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고 중대하다, 파면해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정계선 재판관입니다. 그리고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이 김복형 재판관인 거고요. 그런데요, 장유미 변호사님. 제가 방송을 들어오기 직전에 본 그 SNS라서 저희가 방송 화면을 준비를 못했는데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 판결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다시 탄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게 뭐 이제 과도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게요. 이를테면 이 김복형 재판관의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333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은 국회 몫에 3명이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몫이 아니니 대통령은 형식적 임명권만 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관련한 규정을 보면 왜냐하면 저희가 법문에 즉시 내지 지체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2, 3일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복형
사실상 이 재판관의 문제의식 속에는 즉시 지체 없이가 없고 아까 이종근 평론가님 짚어주신 대로 아무리 대통령이 형식적 권한만 행사하더라도 이건 대통령이 이거 국회 절차는 제대로 이행됐어? 이 사람들을 결격이나 하자는 없나라고 사후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그게 상당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든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나라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거고 김복형 재판관을 포함해가지고 헌법재판관 그럼 6명의 인식은 이 실체 판단 안 한 2명을 제외하면 이거는 상당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임명을 했어야 된다라는 걸로 귀결이 돼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8대 0이 나왔던 거라서 노정면 의원 발언이 무리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다시 탄핵을 추진하거나 이런 거는 또 정치적으로 다른 문제일 테니까요. 이제 남은 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 언제 어떻게 나올지가 관심일 겁니다. 민주당은요. 당장 내일 선고를 해라. 이렇게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하는 그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당장 25일에라도 파면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나왔고요.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 일정이 잡혀 있죠. 그런데 내일 25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라. 이게 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김 전 대변인님, 내일 나오려면 사전 공지 선고기일이 좀 그 주변에 뭐 학교도 휴교해야 되고 교통 통제도 해야 되니까 한 이틀 전에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현실 가능성이 낮은 날짜일 텐데 이걸 알면서도 얘기한 걸까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뭐 내일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 지금 헌법재판소 주위에 있는 많은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경찰력이라든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내일 발표가 되려면은 늦어도 어제 정도까지는 아니면 뭐 오늘 오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됐어야 준비가 될 텐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일 중으로 발표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만큼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또는 불안감을 넘어서서 공포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주 중에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선고 기일이 지정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의 일상으로 복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능성이 낮은 날짜인 걸 알면서도 했다는 지점에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신경 쓰느라 이거보다 빨리 내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하루 차이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보다 하루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나오고 또는 하루 이틀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나온다고 해서 그 결과들이 뒤바뀔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어찌됐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이래서 이재명 대표 선고보다는 더 뒤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는 어떨까? 많은 언론들이 28일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장애가 있어요. 목요일 날이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의 탄핵 또는 권한쟁의 이런 거 말고 일반 국민들이 헌법소원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마은혁 재판관이 아니라 문영배 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하잖아요. 원래는 한 2개월 전부터 국회에서 막 뭐 추천한다거나 대통령이 지명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러면 일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누적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4월 18일까지
꼬박 일을 채우진 않더라도 이번 달 말, 그러니까 3월 말 이번에 목요일 날 상당 부분 헌법 소원 등 일반인들의 그런 그 헌법 재판과 관련된 부분들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요일 날은 그 평일을 그러니까 판결을 해서 선고를 쭉 하는데 금요일 날 갑자기 할 수 있다? 예. 현실 물리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넘어간다라는 게 또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언제 나올 것이냐는 저희가 한 3주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상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예상은 여기까지 하고